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9화 당나라 유학. 옥룡자가 영암 구림에서 태어난 직후 중국 당나라 조정에서는 동쪽 하늘에 나타난 혜성을 보고 사뭇 긴장함이 감돌고 어수선했다. 하늘의 천문을 보고 점을 치는 태사관은 어느 날 전혀 새로운 혜성 하나가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로 태사관이 10여일 동안이나 관찰하였는데 이는 동쪽 나라 신라 나라에 큰 이물이 났다는 징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태사관이 즉시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폐하, 소신이 천문을 관찰하는 도중 동쪽 하늘에 기이한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쪽의 신라에 큰 인물이 탄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황제는 즉각 어전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렇다면 큰일이다. 어서 어전회의를 열어라. 중책을 맡고 있던 대신들이 황제의 명을 받잡고 들어와 일시에 어전회의가 개최되었다. 듣건대 천문을 보는 태서관이 동쪽 하늘에 수일 전에 밝은 혜성이 나타났다 하오.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어서들 좋은 방도가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해 보시오. 폐하, 이는 큰일이옵니다. 동쪽이라 하면 필시 신라일 텐데 신라는 지상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정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정기가 우리나라의 곤륜산을 지나 불행히도 우측으로 살짝 뻗쳐서 신라에 닿고 있습니다. 신라에 큰 인재가 나면 우리나라는 위태롭게 되는 줄로 사료됩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황제 역시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혜성이 난 자리를 다시 확인하여 신라 나라의 어느 쪽인가 알아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공부시켜 중이 쓰면 좋겠다고 사료되옵니다. 또 다른 신하가 이같이 대책을 내놓았다. 무슨 말씀이요? 나이가 신라 땅에 지내놨다면 당장 붙잡아 해치워 죽여버리면 될 게 아닙니까? 검은 수염이 거칠게 난 다른 신하가 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큰일 날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본래 천기를 타고난 아이를 헤아려 들면 더 큰일이 닥치는 법입니다. 그러니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교육하여 써야만 하옵니다. 신하들이 서로 의견을 내놓으며 일대 격론이 벌어졌다. 좋소. 그럼 오늘 밤 다시 그 혜성을 관찰한 다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황제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논쟁하는 신하들을 진정시키며 다음날 대책을 수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천문에 관통한 관리들이 그날 밤 하늘을 관찰하여 보니 정녕 동쪽 하늘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혜성 하나가 영롱한 푸른빛을 쏘며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날 황제가 태사관에게 점을 치게 하니 신라의 남쪽 서해 근처의 작은 고을에 옥룡자라 부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동이 천기를 벗고 태어났다는 점괘가 나왔다. 황제는 깊은 생각에 잠시 잠겼다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신라로 사람을 파견하여 그 신동을 데려와 이르도록 하라. 신하들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즉석에서 신라로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올 사람을 선발하고 단단히 채비를 갖춰 떠나도록 조치를 하였다. 옥룡자를 데려올 사신들은 밤마다 혜성을 관찰하며 머나먼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100년 묵은 여우의 구슬을 삼킨 옥룡자는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튼튼히 성장하였다. 서당에서 하는 공부도 진전이 있었음은 물론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은 그 일대에 두루 떨치고 있었다. 훈장어른 이제 더 이상 옥룡자에게는 가르쳐줄 것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사제의 인연이 다했음을 넌지시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룡자는 채시처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에게 옷을 한 벌만 지어주십시오. 뜬금없는 옥룡자의 말에 채시처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사시사철 새 옷을 지어 입히며 오직 가슴속에 묻어둔 사연 하나를 붙잡고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도 포기한 채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건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듯 말하는 것이 서운했던 것이었다. 대체 그 말버릇이 무엇이냐? 아니옵니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옥룡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채시처녀였다. 지금껏 내 너를 어여삐 여겨 먹이고 입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배움에도 남달리 조력하였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머니, 곧 있으면 그 내력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는 옥룡자에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던 채시처녀는 곱게 옷 한 벌을 지워주었다. 옷을 받은 옥룡자는 채시처녀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실은 이제 저와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채시처녀는 옥룡자의 뜻밖의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껏 끙끙 가슴을 앓으며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건만 이렇게 덜컥 이별이라니. 가슴속에서 굵은 눈물이 샘물처럼 끓어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하나만 믿고 너 잘 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건만. 어머니, 이리 슬퍼할 일이 아니옵니다. 더 큰 공부를 하여 반드시 보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옥룡자는 태연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도 지금껏 살아온 날에 담뿍 담긴 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채시처녀와 옥룡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거짓말같이 모자가 이별의 눈물을 서로 나눈 얼마 뒤에 당나라 사람들이 몰아닥쳤다. 옥룡자는 우리 황제 폐하의 하회와 같은 은혜에 감사할지니라. 옥룡자는 채시처녀가 지어준 옷을 입고 앞장서 길을 나섰다. 먼 길 오셨습니다. 어서 가시죠. 옥룡자는 이리하여 당나라 사신들과 함께 먼 유학의 길을 떠났다. 옥룡자가 산 모퉁이를 돌아서 자취가 사라지고도 오랫동안 채시처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들아, 부디 몸성이 큰 공부를 하고 돌아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도록 하여라. 천지신명이시여, 저 아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옥룡자가 사라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채시처녀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 길로 당나라에 도착한 옥룡자는 일행선사를 만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풍수지리와 음양술수를 배웠던 것이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